퇴직하던 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돈 걱정은 조금 덜겠지.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이면 버틸만 하겠지. 하지만 은퇴 생활은 생각보다 돈이 빨리 그리고 조용히 줄어듭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없으니 카드값 결제일이 달력에서 점점 무겁게 다가오고 가끔은 통장 잔고를 보고 숨이 턱 막히는 순간도 생기죠. 더 무서운 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은퇴 후 파산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특별한 사건 없이도 생활비, 습관성 지출, 가족 지원 같은 것들이 서서히 집안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습관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소비 패턴이 퇴직 후 재정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하는 거죠. 저는 은퇴 상담 현장에서 단 몇 년 만에 재산 절반 이상이 사라진 사례를 셀 수 없을 만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5가지 소비 함정은 정말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퇴 후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 테니 읽으면서 본인 생활과 꼭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지출 함정 1. 현역 시절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기. 퇴직 전에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외식, 쇼핑, 여행을 해도 금방 수입으로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사례 1. 어시 62세는 대기업 부장으로 30년 근무하다 3년 전 퇴직했습니다. 현역 시절처럼 주말이면 외식하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해외여행도 1년에 2번씩 갔죠. 퇴직금과 모아둔 5억 원이 있으니 20년은 거뜬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남은 건 집 한 채와 1억 원 남짓의 현금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월급날은 없는데 월급쟁이처럼 썼던 게 문제였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에는 소비 패턴을 3050% 줄여야 합니다. 특히 월 정기 지출 휴대폰, 구독 서비스, 보험, 차량 유지비 등을 재점검하는 게 필수입니다. 은퇴 초기일수록 줄이기 어려운 항목부터 과감히 손대야 합니다. 3. 지출 함정 2. 자식 지원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습관. 한국 부모들은 자식에게 유난히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집 전세 보증금, 창업자금, 퇴직금이 들어오면 먼저 자식 몫부터 떼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지원하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례 2. B씨 65세는 퇴직금 2억 원 중 절반을 아들 전세 보증금으로 내줬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또 5천만 원을 부탁했고 빚을 갚는 데에도 손을 보탰습니다. 지금은 본인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내가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재정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입니다. 자식이든 형제든 돈을 빌려주면 되돌려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원칙을 정하고 내 생활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야 합니다. 4. 지출 함정 3. 노는데 쓰는 돈을 과소평가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가비를 단순히 영화나 커피값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면 골프, 낚시, 동호회 활동, 여행 등으로 매달 수십만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문제는 사교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다 보니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례 3. CC 70세는 은퇴 후 골프와 여행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직했는데 집에만 있으면 뭐 하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5년간 여가비로만 1억 원 이상을 썼고 지금은 그때보다 절반 이상 줄였지만 이미 자산이 크게 줄어든 뒤였습니다. 그때는 이게 노후를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노후를 깎아먹는 거였더라고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여가비는 초기에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지출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모임, 도서관, 무료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 저비용 취미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5. 지출 함정 4집은 무조건 유지라는 고집.
은퇴 후 재정이 빠듯해져도 집을 줄이거나 옮기는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집은 정서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는 은퇴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매달 관리비 30만 원, 재산세 연간 150만 원, 중간중간 수리비까지 고려하면 매달 40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이 돈은 소형 주택이나 전세로 옮기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집을 줄이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은퇴 초기에 다운사이징을 하면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6. 지출 함정. 5. 작은 금액은 괜찮다는 착각.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편의점에서 과자 몇 개, 온라인 쇼핑에서 무료 배송 맞추려고 산 물건들, 이 작은 지출들이 한 달이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을 때는 이 금액이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소액 결제야말로 은퇴 재정을 좀먹는 잠수함 어뢰입니다. 가계부를 써보면 매달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 소액 지출입니다. 주 3회만 카페 이용처럼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7. 마무리 습관 하나가 노후를 바꾼다. 은퇴 후 재정이 무너지는 건 한 번의 큰 사건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더 큰 원인입니다. 퇴직 후엔 돈을 벌 기회보다 쓰는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줄이는 힘이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저는 상담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은퇴 후 재정은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서 승부가 납니다. 혹시 지금도 현역 시절처럼 소비하고 있진 않나요? 자식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고 있진 않나요? 여가비가 생활비를 넘어서고 있진 않나요? 이 5가지 함정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소비 습관을 재정비한다면 최소한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는 내 삶에서 멀리 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지출 함정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재정을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현실 사례와 수치, 팁까지 녹여서 친근하게 풀어낼게요. 1. 고정비 구조 재점검. 돈이 빠져나가는 큰 구멍 막기.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문제는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산을 잠식하죠. 실제 사례. DC 64세는 은퇴 직후 월 고정비가 250만 원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자동차 유지비 40만 원, 보험료 80만 원, 통신비와 인터넷 등 20만 원, 나머지는 각종 생활비였습니다. 처음엔 문제를 못 느꼈지만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려니 3년 만에 30% 이상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첫 달부터 고정비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보험 중복,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 고급 통신 요금제 등을 과감히 줄이세요. 자동차는 유지비를 고려해 다운사이징 또는 차 없는 생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작정 모든 지출을 줄이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핵심은 효율적 지출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2. 자식 지원 계획. 선물 아닌 계약으로 생각하기.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은퇴 후에는 무리한 지원 재정 위험입니다. 실제 사례. 이씨 67세는 퇴직금 일부로 딸 결혼 자금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집 전세금, 생활비 등으로 요청이 계속되면서 결국 은퇴금의 60% 이상을 자식 지원에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생활비는 매달 부족했고 재취업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 팁. 지원 전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세요. 금액, 시기, 상환 조건까지 문서로 남기면 좋습니다. 은퇴 생활비를 먼저 확보한 후 가 있는 범위에서만 지원하세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일정한 금액 이상 지원하지 않는 한도 규칙을 정하세요. 주의사항. 감정으로 결정하면 계획이 깨지기 쉽습니다. 반드시 재정적 여유 범위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3. 여가비와 취미 지출 관리. 즐기면서도 절약하기. 퇴직 후 여가 활동 비용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여행,
동호회, 취미활동 비용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면 자산이 금세 줄죠. 실제 사례. FC 70세는 골프 동호회와 전국 여행을 즐겼습니다. 1년 여가비로만 1,200만 원 이상 쓰고 자산 일부를 생활비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 저비용 취미와 운동 중심 생활로 전환해 한 달 2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초기에는 취미비를 월 한도로 설정하세요. 골프 2회, 여행 1회, 커피 일주 3회 등 무료 또는 저비용 활동을 미리 찾아두세요. 도서관, 공원 산책,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 큰 여행이나 취미는 한 달 예산 안에서 포인트 적립, 쿠폰, 할인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주의사항. 즐거움과 절약의 균형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결국 계획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4. 주거비 최적화 다운사이징과 현금 흐름 확보. 집을 유지하려는 고집은 은퇴 후 재정 부담을 키웁니다.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 지씨 68세는 30평 아파트를 고집하며 살았고 매달 고정비가 45만 원이었습니다. 10년 후 다운사이징을 통해 15평 전세로 이사했고 매달 20만 원 이상 여유가 생겨 생활비와 예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직후 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세요. 남는 금액은 투자나 생활비로 활용. 장기적으로는 고정 자산보다 유동 자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매각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정서적 애착 때문에 이사 결정을 미루면 현금 흐름 압박으로 다른 지출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5. 소액 지출 관리.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카페, 편의점, 온라인 쇼핑. 작은 지출이 쌓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실제 사례. HC 66세는 하루 커피 한 잔, 편의점 간식 12회, 온라인 쇼핑을 자주 했습니다. 한 달 지출이 35만 원 정도였고 1년이면 420만 원. 이 금액은 은퇴 초기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중요한 금액이었습니다. 전문가 팁. 소액 지출 캡을 설정하세요. 주 3회 카페, 편의점 구매 1회 등. 은행 앱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며 지출을 시각화하면 경각심이 생깁니다.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은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무작정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는 피하세요. 주의사항. 소액이라고 무시하면 잠수함 어뢰처럼 은퇴 자산을 잠식합니다. 습관 관리가 핵심입니다. 6. 결론. 은퇴 후 재정 안전망 만들기.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정 관리에서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정비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고 최적화한다. 가족 지원은 원칙과 한도를 명확히 한다. 여가비와 취미비는 월 한도로 관리한다. 주거비를 최적화해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소액 지출 습관을 관리해 작은 구멍을 막는다. 결국 은퇴 재정은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서 승부가 납니다. 작은 습관과 결정 하나가 10년, 20년 후 노후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게 안전한 은퇴 생활의 출발점입니다.